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노트북은 가격부터 스펙까지 정말 엄청난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가격은 무려 중고 아반떼 맞먹는 가격에 스펙은 RTX 509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긴 설명보다는 빠르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SUS ROG 스트릭스 스카 18 G835LX SA041W 노트북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ASUS ROG 스트릭스 스카 18은 ROG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최상위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보면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구성품이 조금 심플한 편인데요. 노트북 본체와 충전기 구성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충전기는 최대 380W 출력을 내는 아주 크고 무거운 충전기인데 높은 사양만큼 정말 큰 충전기입니다. 물론 100W의 USB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볍게 PD 충전기로 휴대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시 노트북 본체로 돌아와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ROG 스트릭스 스카 18의 디자인은 상판의 ROG 로고와 그 옆으로 사선으로 위치한 애니미 비전 디스플레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전원을 켜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RGB 라이팅과 애니미 비전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뒤쪽에서 더 다루겠지만 라이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화려하고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라이팅 부분만 제외하면 최신 게임 노트북 트렌드에 맞춰서 생각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 포트 구성은 하이엔드 제품답게 다양한 포트들을 갖췄는데요. 가장 최신 규격인 썬더볼트 5까지 지원한 제품으로 두 개의 썬더볼트 5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노트북인 만큼 와이파이 7은 물론 안정적인 게임을 위한 2.5G 유선 이더넷 포트도 있고 USB 3.2 젠2를 지원하는 A-타입 포트도 좌우 합쳐서 총 3개가 있어서 다양한 게이밍 기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인데 무려 18인치 크기의 16대 CPU WQXJ 해상도의 미니 LED IPS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크기도 18인치로 정말 큰데 여기에 일반 백라이트가 아닌 2000개 이상의 로컬 디밍존을 갖춘 엄청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240Hz 초고주사율, HDR 피크 밝기 1200니트, DCI P3 100% 생명력 등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의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디스플레이의 진가는 유튜브 영상으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화질과 밝기, 색감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하던 간에 정말 매번 만족스러운 최고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10키베어의 키보드로 사용성이 정말 좋았는데요. ASUS ROG 제품답게 우측 상단에 5개의 하키가 별도로 있어서 직관적이고 빠른 조작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RGB 백라이트도 정말 화려했는데 펄키 RGB 방식으로 각 키마다 별도로 RGB 세팅까지 가능한 백라이트 방식입니다. RGB 라이팅은 키보드뿐만 아니라 이 제품의 하단 풀 서라운드 아우라 라이트바까지 이어지는데요. ROG 스트릭스 스카 18은 노트북 하판 전체를 둘러싸는 RGB 라이트바가 있어서 정말 화려한 모습입니다. 앱을 통해서 다양한 컬러 설정과 패턴 설정이 가능하고 RGB 라이팅의 품질 자체도 상당히 우수해서 정말 보는 맛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상판의 애니미 비전 디스플레이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컨텐츠 스토어에서 패턴을 다운받거나 따로 텍스트를 띄울 수 있는 등 정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게임 노트북 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RGB 라이팅에 상판에 810개의 LED가 표현하는 애니미 비전 디스플레이까지 플래그십 제품에 걸맞은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일단 노트북인 만큼 휴대성에 관한 부분도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높은 사양의 제품인 만큼 약 3.2cm의 두께와 3.48kg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런 하이엔드 노트북의 경우 고성능 컴퓨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품의 핵심인 프로세서 스펙 구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에로그레이크 기반의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를 탑재했는데 8개의 성능 코어, 16개의 효율 코어로 총 24개의 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의 최신 끝판왕 그래픽인 RTX 5090 24GB 외장 그래픽 탑재했습니다. CGP는 무려 175W까지 사용 가능한 그래픽입니다. 램은 DDR5 32GB 구성으로 교체가 가능한 방식인 듀얼 슬롯을 탑재했습니다. 스펙 구성이 하이엔드 제품인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데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남다른 제품인데요. 보통 화판이 분해하려면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걸쇠를 젖혀서 열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판 중앙 하단 쪽에 Q 레치를 왼쪽으로 밀어주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정말 손쉽게 하판 분해가 이루어지는데요. 공구 하나 없이 내부 스펙을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부 구성을 보면 총 3개의 쿨링팬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좌우 2개의 팬 외에도 중앙에 팬이 1개 더 있는 트라이팬 쿨링 시스템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내외부 발열 측정 결과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하이엔드 제품답게 엄청난 쿨링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대기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이었고 3D 마크를 통해 풀로드를 하여도 최고 온도가 30도씨 중반밖에 되지 않는 엄청난 쿨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외부 온도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내부 GPU, CPU 풀로드 기준으로도 CPU 최대 80도씨 언저리, GPU 70도씨 정도로 아주 훌륭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쿨링팬 아래로는 램 슬롯도 있는데 DDR5 규격의 2개의 슬롯이 있어서 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두 개의 M.2 NVMe SSD 슬롯이 있고 기본적으로 PCIe 4.0 1TB가 양쪽으로 한 개씩 꽂혀 있는데 기본 상태에서는 레이드 0으로 묶여 있어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물론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2TB 구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로는 90W의 대용량 배터리가 있는데요. 성능이 성능인 만큼 90W 용량이라도 배터리 수명이 있어서 큰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용량 배터리를 넣어주었습니다. 추가로 합판도 완전히 분해해봤는데 하단에 RGB 라이트바가 있기 때문에 분해할 때 RGB 라이트바에 플렉스 케이블을 먼저 조심히 제거한 후 분해를 해야 합니다. 완전 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고 크게 사용자가 건드릴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 분해 자체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드라이버 하나 없이 손쉽게 SSD, 램 업그레이드 가능한 점이 정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치마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PU 벤치마크로 시네벤치 R23 버전과 2024 버전 두 가지 모두 돌려봤는데요. 우선 R23은 싱글코어 2157점, 멀티코어 33270점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최신 에어로레이크 기반의 H2HX를 탑재하여 지금까지 써본 모바일 CPU 중에서 단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구형 14900HX, 13900HX와 비교해봐도 향상된 멀티코어 점수를 보여주고 전세대 데스크탑 버전 i9 성능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시네벤치 2024 테스트에서는 싱글코어 132점, 멀티코어 1837점을 보여줬는데요. 시네벤치 2024 기준으로는 멀티코어는 애플의 M4 Max, 구형 i9 모바일 이상의 성능, 싱글코어는 전작보다 소폭 높은 정도입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로 3D마크 3 정도 구동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최신 모바일 외장 그래픽인 만큼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5만점에 가깝고 타임스파이는 2만점대, 포트로얄은 1.4만점대를 보여줬는데요. 전세대 모바일 4090 대비 개선된 점수를 보여주고 전반적인 점수는 RTX 4080 데스크탑 버전의 하위 라인업과 비슷한 점수입니다. 간단하게 게임 벤치마크도 3종 구동해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핫한 게임이었던 모던 와일즈 벤치마크도 구동해봤습니다. 최저 옵션은 3042점, 평균 175프레임, 최고 옵션은 25050점, 평균 14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게임이라 요구사양이 정말 높은 게임인데 울트라 옵션에서도 140프레임 이상으로 쾌적하게 구동할 수 있는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벤치마크도 구동해봤는데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켠 상태에서 WQXJ 해상도에서 테스트 시 최저 옵션 평균 117프레임, 최고 옵션 74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버드라이브 옵션에서는 평균 55프레임까지 보여주었는데 노트북에서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 벤치마크 돌려봤는데요.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232프레임, 최고 옵션에서는 152프레임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도 15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제 실제 게임 플레이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 조건은 24도씨의 실내, 전원 연결, 성능은 터보 모드, 중간 밝기 WQXJ 해상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 테스트 결과로 최저 옵션은 평균 540프레임, 하위 1% 225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은 평균 245프레임, 하위 1% 190프레임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가장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도 평균 245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면서 240Hz 디스플레이를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틀그라운드인데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240프레임, 하위 1% 105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175프레임, 하위 1% 105프레임으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좋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올 울트라 옵션에서도 평균 175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좋은 품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 3 울트라 공유 옵션으로 타협을 하면 평균 215프레임, 하위 1% 100프레임으로 배틀그라운드용으로는 정말 차고 넘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18인치의 크고 좋은 디스플레이에 부드러운 성능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바로 치킨까지 먹을 정도였으니 소위 말하는 장비빨이라는 게 정말 좋긴 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 플레이의 경우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적용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100프레임, 하위 80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70프레임, 하위 5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옵션인 오버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평균 55프레임, 하위 40프레임으로 엄청난 그래픽이지만 거의 60프레임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간 관계상 길게 플레이는 해보지 못했지만 사이버펑크 2077을 노트북으로 진득하게 플레이한다면 확실히 부족함이 없는 성능인 것 같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가장 높은 옵션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평균 165프레임, 하위 130프레임으로 앞서 봤던 벤치마크 결과만큼 좋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가격과 스펙을 보여주는 제품인 만큼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는데요. 일반 PC 게임은 물론 PC 클라이언트가 있는 모바일 게임 같은 것도 당연히 무리 없이 쾌적하게 돌릴 수 있었고 대부분의 트리플 A급 게임은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게임용뿐만 아니라 3D 그래픽 작업 같은 고사양 작업용 노트북으로도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이번 제품은 리뷰 기간이 짧아서 아쉽게도 4K 영상 편집과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에는 다양하게 활용해보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포토샵 사진 편집만 해봐도 엄청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18인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미니 LED로 명암비도 우수하고 색감, 밝기 모두 최고의 품질로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디스플레이 품질, 스피커, 키보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작업용 워크스테이션으로 활용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품입니다. 작업용으로 쓰려면 당연히 고사양 데스크탑을 조립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해서 쓰는 게 가성비는 무조건 더 좋겠지만 사용 여건상 가끔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 고사양 작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사실 이만한 선택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하고 리뷰를 시작할 때 말했던 중고 아반떼 가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025년 5월 다나 최저가 기준 약 730만원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정말 비싼 제품이 맞고 그만큼 성능이 있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도 맞습니다. 환율 문제인지 작년에 나온 비슷한 급 노트북 대비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라인업에서 가격을 따지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이라면 수요층 자체가 정말 소수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게 정말 확실하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리뷰들에서 다뤘던 가성비라는 단어는 잠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리뷰 기간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엄청난 성능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잘 관리가 되는 쿨링 성능까지 가격을 떠나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작업용 노트북으로 4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쓰고 있지만 이런 제품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길고 긴 ASUS ROG 스트릭스 스카18 G835LX SA01W 노트북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